팔로우 미 제이왑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시는 신간 교재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시리즈고요. 세듀에서 나왔어요. 잠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워낙에 이제 세듀에서는 서술형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봤던 게 기존 교재가 랭크 77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실전 문제집이 나왔는데요. 이제 랭크 77하고 실전 문제집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교과서 혹은 이제 수능에 잘 나오는 서술형 문장들의 어법 아이템을 하나하나 기출 포인트를 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하는 연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과정을 위해서 그 전에 기본 문장도 한번 써보고 복잡한 문장도 한번 써보는 연습하는 교재? 그러니까 랭크 77이라는 교재보다는 조금 더 베이스가 되는 기반이 되는 교재로서 두 권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랭크 기본 문장 쓰기, 랭크 복잡한 문장 쓰기 해가지고 파란색과 보라색 교재가 나왔습니다. 한 권씩 한번 차례로 볼게요. 자, 기본 문장 쓰기는요, 지금 보시면 목차가 가장 중요하죠. 목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트로 따졌을 때 지금 총 16개의 파트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는 복잡한 문장 쓰기보다는 기본 문장 쓰기 교재가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친구들한테 교재를 다뤄보게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예비 고1 친구들이나 조금 빠르게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행을 하는 중2, 중1 학생들도 미리 다뤄보면 나쁠 게 전혀 없다. 이 교재가 좋았던 이유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 문장을 쓰게 하는데요. 기본이 동사를 기준점으로 문장을 뽑았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동사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막 규칙처럼 외우거든요. 뭐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머리에 아무리 외워서 들어간들 내가 문장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말이던 아니면 문장으로 쓰던 내가 이제 그 문장 5형식을 명확하게 쓸 수 있느냐가 사실은 진정한 응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 단계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딱 그것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형식 동사라고 하는 자동사 파트에서 1형식 문형, 2형식 문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어를 갖는 법 해가지고 우리가 3형식 문형부터 타동사고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갖는 3형식,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 목적어를 갖는다 해서 3형식 문장에 명사상장어구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에는 명사구나 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명사구가 뭐가 있어요. 뭐 what도 있고요. 간접음은 의주동도 있고요. 그 다음 대절도 있고요. 대 주어 동사, 명사절 대시 이끄는 절도 있고 if, whether인지 아닌지 절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명사구 목적으로 갖는다. 그래서 이제 3형식 동사가 많은지라 3형식 타동사에 대해서 지금 파트 2, 3, 4까지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기 파트 5는 5형식이 아니라 4형식, 우리가 말하는 수요동사가 나온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가 드디어 5형식이죠. 그래서 목적보호 자리에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나 PP, 동사 원형 이런 거 나온 것들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중3 친구들도 충분히 다룰 수 있고 중2 친구들도 다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트 1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자동사 이해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 1에 주어 동사 보호 자리에 형용사, 주어 동사 보호 자리에 형용사랑 명사 이렇게 나왔고, 자, 1문형에서 1형식 문형인데요. 예문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잘 쓰이는 부사구들이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감동했던 거,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일형식 동사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구를 제대로 아는 거는 사실은 뭐 문법이 됐던 구문이 됐던 재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일형식 동사들을 모두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 동사들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공부가 되겠다 싶었고, 그리고 이제 원페이지 뷰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키워드 동사 변화형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키프레이즈 아까 봤던 예문에 이제 영어로 한번 다시 써보기, 짧은 구 익히고 문장을 도전하는데요. 이제 영작을 드디어 합니다. 물론 뒤에 동사는 줘요. 그리고 라임 모어, 그래서 응용 문장에 도전을 해가지고 단어를 배열하는 문제를 주시고, 그리고 어형 변화해서 문장을 쓰는 연습,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형식 문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 페이지 뷰해서 이 형식 동사구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키버브스에서 이 형식 동사 한번 정리, 그리고 키프레이즈 한번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키센텐스 문장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라임몰에서 배열 문제랑 어형 변화 문장 쓰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유닛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한 문장 쓰기 한번 볼까요? 복잡한 문장 쓰기는 사실은 앞에 단계보다는 조금 복잡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목차를 보시면 영어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잡한 문장이라는 게 적어도 복문이잖아요. 뭐 접속사로 문장을 더 이어서 동사나 서술어를 하나 더 붙이는 문장을 말할 텐데, 우리말과 다른 영어에 대한 이해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장 동사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사구문 하면은 키포인트로 문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기본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시제나 태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능동인지 수동인지도 맞춰봐야 되고, 형용사나 수식어구 위치도 맞춰봐야 되고, 관계사를 썼을 때 관계사를 알맞는 선행사 뒤에 붙여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사용하는 법, 혹은 비교를 사용하는 법, 특수구분 쓰는 법,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가 아니라 문장을 기본적으로 쓸 때 어려운 문장, 복잡한 문장일수록 이런 걸 유의해라 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챕터 1에는 기본 어순, 주어에 의해, 동사 목적어에 의해, 부사에 의해 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챕터를 가졌어요. 뭐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뭔지, 유닛 엑서사이즈 들어가고 내용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닛 2는 이렇게 단어를 한번 짚어주고, 개별 동사들, 우리말과 영어의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동사의 의미에 따른 쓰임과 뜻이 다른 그런 동사의 쓰임.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까 기본 문장 쓰기보다 복잡한 문장 쓰기는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장을 쓸 때 기본적인 부분. 자, 그래서 랭크 기본 문장 쓰기 혹은 복잡한 문장 쓰기 신강 교재였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고 한번, 이 겨울방학이 3개월이나 되잖아요. 그 긴 겨울방학에 요거 두 권 한번 풀어볼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람찬 겨울방학이 될 거예요.